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최혜병 사건 관련한 근황입니다. 박정훈 대령을 영장 청구한 군 검사가 최근에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군 검사가 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해서 박정훈 대령한테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군사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박정훈 대령의 증거인멸이 우려된다. 그리고 VIP 경로설 주장은 망상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적시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됐고요. 이에 박정훈 대령은 유리한 부분만 왜곡해서 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거다. 그렇게 고소를 한 거죠. 실제로는 통화나 문자 내역 삭제한 바 없다고 하고요. 휴대폰 포렌식에서도 통화랑 문자 내역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VIP 경로설 망상이라는 주장도 이미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웃긴 소식이 있는데요. 그 군검사가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죠. 그 영장 내가 직접 안 쓴 거다. 한마디로 국방부 검찰단이 작성한 인지보고서랑 압수수색 영장 이거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란 취지로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해당 군검사의 상관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군검사가 작성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고 하고요. 압색 영장 청구서에 서명 날이 난 것도 그날까지 휴가였던 상황이라 그냥 사실상 도장만 찍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윗선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처음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단독 보도가 어제 나왔었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한 첫 보고서에서 임성근의 혐의 사실을 빼곡하게 기재하면서 범죄 정황이 있다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임성근 씨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혐의를 적시해서 이 또한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까지 나왔었죠. 임성근 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는 최근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공수처 내부에서도 또 외압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공수처는 유재은 관리관이라든지 이런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서 조사본부의 결과를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고요. 대통령실 개입 여부도 당연히 수사 대상입니다. 결국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비서관이 2차례나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더 올라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란 얘기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이와 관련해서 유 관리관 변호인은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군 검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결국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박정훈 대령의 용기, 소신, 이걸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선 국회의장단 선출 관련해서 아예 보이콧을 하면서 깽판을 치고 있죠. 여야 합의 타령을 또 하고 있는데요. 합의 좋다니까요. 근데 본인들이 합의를 하자고 시간만 질질 끌고 그냥 언론에다가 대고 민주당 거야 프레임만 씌우고 있고, 무슨 입법 독재 따위 얘기하면서 무슨 합의를 원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민생회복 지원금 차등 지원이라든지 다 내놨잖아요. 통 큰 정치를 한다는데 왜 정부 여당이 오히려 앞장서가지고 말바꾸기라고 포퓰리즘 타령하고 그래놓고 무슨 염치로 합의 타령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튼 여야의 원구성 합의도 불발됐다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모레까지 추가 협의한다고 하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저들과 합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기에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천공의 망언이 또 드러났는데요. 채팅이 5,000개 가까이 달렸고요. 최근에 산유국 발언을 해서 도대체 대통령이란 사람이 왜 천공의 말을 따르냐, 이런 말이 나온 상황에 좌파가 정부를 엎을 수 있다, 어제 이런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났죠. 좌파가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자기 세력들로 만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조작하는 게 좌파가 하는 짓이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 품에 잡아넣으면 탄핵도 가능하다, 이런 인간의 헛소리를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게 문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두 번이어야죠. 이러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대통령이 끌려다닐 수가 있냐, 사이비 교주 같은 인간이 날뛰는 것 자체가 탄핵감이다, 이런 비판의 반응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중요한 대목들을 비판했는데요. 부산 엑스포 때가 떠오른다 이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은 제대로 검토하고 일하는 거 맞냐,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후로도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셨기에 관련한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정부가 9.19 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맞섰습니다. 한반도 안보가 강대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내내 북한의 분풀이식 말폭탄만 퍼부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북한의 도발이 줄었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줄기는커녕 한반도의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파손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위협이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그 분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옆집이 도발했으니까 나는 10배, 그럼 저쪽은 또 10배, 나는 거기 10배. 이게 기분 내기는 좋을지 몰라도, 분풀이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진정한 안보가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 아닙니까?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서 평화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역량이고 안보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금개혁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으로 보면 21대 국회, 22대 국회가 구분됩니다만 정치권의 책임은 21대, 21대와 22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21대가 끝났으니까 연금개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여당은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수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 이게 혁명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그게 개혁입니다.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입니까? 구조개혁 안 하면 모수개혁도 안 해야 됩니까? 두 개 동시에 처리해야 됩니까? 모수개혁은 필요합니다. 합의됐으니 처리합시다. 그리고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혹시 나중에 연금 지급 재원이 고갈돼서 나는 못 받는 거 아닐까? 이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됩니다.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노인 1000만 명 시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런 건 1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 참 말하기도 그런데
10만 명당 46명이어서 OECD 평균 자살률의 3배 가까이 됩니다. 너무 많이 죽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22대 국회 민생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 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